자, 피터 린치 아저씨가 이기는 투자라는 책에서 피터 린치 원칙이라는 21가지 내용을 책 중간중간에 보물찾기처럼 삽입을 해 놓습니다.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오페라 관람 횟수가 미식 축구 관람 횟수를 3대 0으로 압도적으로 앞선다면 당신의 인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.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. 마젤란 펀드를 한창 운영하고 있던 중에 운동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했는데 오페라는 그동안 3번이나 봤는데 미식 축구는 한 번도 못 봤더라.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아빠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회사를 이제 관둘 생각을 합니다. 투자 관점에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친 생각이나 투자를 지향하라,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, 채권을 선호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. 1926년부터 89년까지 국채는 16배, S&P 500은 255배가 성장한다. 주식이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. 뭐 그런 의미고,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투자하지 마라. 요 에피소드는 어떤 학교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라 했더니 이거 내가 쓰는 볼펜 회사인데,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탕 회사인데,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또 전문가들보다 좋은 결과를 내더라.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?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돈 버는 구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거 내가 쓰니까 투자한다.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. 다르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,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바이오주라든지 아니면 IT 중에 이건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투자를 하지 마라. 위험하다. 뭐 그런 의미입니다. 오타. 백미러로 미래를 볼 수 없다. 이거는 여기에 나온 내용 그겁니다. 예전에 뭐 대공황처럼 한번 큰 위기가 있고 나면 다음에 그런 약간 조짐이 보이면 과거에 비추어서 이번에 또 큰 게 온다, 숨자, 이러면서 이제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. 반대 경우도 있겠죠. 라디오로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를 들으면서 돈을 낼 필요는 없다. 이 내용은 국공채 등에 투자하려면 수수료를 내면서 펀드에 투자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라. 그 다음, 이왕 펀드에 투자하려면 좋은 펀드를 골라라. 다음, 회사 사무실의 사치스러움과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신경을 쓰는 정도는 정확히 반비례한다. 대기업이 뭐 사옥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, 뭐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뭐 새로운 사옥을 산다든가 뭐 이러면 이 사람이 과연, 이 경영진이 과연 주주를 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.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6%보다 높을 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라. 이분은 기본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을 사라라는 주의인데, 경제가 되게 안 좋으면 국채 수익률이 오르죠. 그때는 이제 채권을 살 수 있는데, 딱 집어서 주식 수익률보다 6% 이상 높을 때 그때는 채권을 사라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평범한 주식들이 모두 다 똑같이 평범한 것은 아니다. 약간 앞뒤 문맥을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, 자, 이제 마젤란 펀드에서 주식을 수백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,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따라서
평범한 주식도 나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손실을 줄 수도 있다. 뭐 그런 내용이고, 또 하나는 요 내용 뒤에 붙은 내용은 평범한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회사 방문을 했는데 그 회사 방문을 통해서 유통 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코스트코 이런 종목에서 세배를 먹었다.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물론 이 문구의 직접적인 의미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에게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게요. 아웃토반을 달릴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. 이 내용도 책에는 앞뒤 문맥상 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잘 안 드러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한창 상승하는 종목에 내가 타고 있다면 너무 쉽게 매도를 하지 마라.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. 책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내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최근에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해서 비중을 늘리고 이득을 많이 봤다.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두리번 거리지 말고 내가 이미 산 거는 이전에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이미 내가 한 번은 좋다고 생각을 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라. 그런 의미로 볼게요.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. 주식 시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.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는 마라. 이미 끝난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마라. 예를 들어서 10,000원짜리 주식이 5,000원 되고 뭐 4,000원 됐다. 그러면 비록 내가 50% 잃고 60% 잃었지만 이게 그래도 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? 아닌 건 버려라는 거죠.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이건 좋은 의미로 쓴 건데 실제로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브랜드들이 팔리고 있고 아니면은 직접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걸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.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. 되게 중요한 거죠. 뭐 오너라든지 아니면 이사진들이 주식을 산다.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뭐 경영진들이 주식을 하나도 안 내다 팔더라. 그것도 나쁘지 않은 신호로,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력보다 절대 강할 수 없다. 독점적인 시장 혹은 점유율이 높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책에 어떤 표현이냐면 성장하는 산업에서 어떤 회사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보다 정체된 산업에서 회사의 점유율이 오르는 게 훨씬 좋다.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.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만들었던 LG화학이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배터리 사업이 무조건 큰다. 근데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. LG화학이 뭐 내년 내후년에 점유율이 뭐 원래 3등 4등 하다가 10등이 되었다.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 대상이 안 되는 거죠. 산업이 성장하더라도.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연차 보고서의 컬러 사진이 가장 적은 기업에 투자하라. 이건 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. 외양을 꾸미지 않을수록 실속이 있는 기업이다.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할 때이다. 애널리스트가 외면한다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적정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.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예 분석 자체를 안 한다. 그런 의미입니다.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이분은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입니다.
사람이나 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이다. 합병을 하거나, 이거는 뭐 크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이 잊기를 바라는 재난을 당했거나, 뭐 회사 주인이 자주 바뀌고 이름이 자주 바뀌고 이런 경우는 별로 좋은 회사라고 보지 않죠. 영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면 무조건 사라.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, 내용에 보면 정부가 민영화를 할 때는 처음에는 조건을 좀 좋게 이렇게 매겨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민영화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라. 이 중에 몇 가지는 확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.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